자, 반갑습니다. 전 대정마이맥 수학 강사 이정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제가 23학년도 수능 대비 현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시작하기 앞서서 저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라 제 소개를 민망하지만 좀 한번 처음이자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온라인은 대성마이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는 다음 같은 학원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대치 두각학원 제종에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그 선택 수강 학생 수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강남대성학원에서 강사평가 최상위를 받았고, 그 다음 대치 명인학원에서는 전 지점 통합 수강 학생 수가 1위고요. 그 다음 중계동 한림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중계동 전체에서도 학생 수가 1위고, 올해는 이제 신규로 비전 21 학원이랑 목동에 있는 사과나무를 출강을 하게 됩니다. 민망하네요.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수능의 경향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 하고 하면, 일단 한마디로 말했을 때 수능 수학은 좀 어려워졌다. 근데 이게 커트라인을 보면 81점에서부터 80 대략 7점 정도까지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건 착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왜 착시냐? 일단 근거를 좀 대자면, 대치동에 모 수학 전문 학원에 이제 1반, 2반 이렇게 나뉘어지는 학원이 있어요. 그 1반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7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2반의 평균 점수는 92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도 100점과 96점, 92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걸로부터 제가 느꼈던 건 어려워진 수학이라는 건 착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점수대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92점 이상인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할만했다, 쉬웠다, 기존에 풀었던 모의고사들보다 좀 쉬움 이런 느낌을 받지만, 이제 뭔가 92점이면 아무튼 본인이 쉽다고 생각해도 틀린 문제가 있다는 건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반면에 한 84점 이하의 친구들은 어렵다라는 걸 체감 시험 현장에서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험장을 가서 시험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모르죠. 내 학생들의 의견과 그냥 대치동에 이렇게 전반적인 전문 수학학원, 아까 그 말했던 모 전문 수학학원의 원장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어려워졌다는데, 어려워졌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계산 실수나 어떤 계산력으로부터 점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친다면, 이번 시험지에서는 확실히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되게 문제마다 더 짙게 나왔고 강하게 평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은 6월, 9월 평가원과는 약간 다른 문항 배치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 현장에서는 낯선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의 경향은 이러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어렵다 뭐다 해도 상관없이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 위드 이정환을 한번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연락 온 극 일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일단 저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을 위한 현장 강의는 진행을 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만 진행을 하는데 다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 선생님 저 수학 100점이에요. 저 50분 남기고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명 영상 때 100점을 받았다라는 건 어머님들께서도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쟤 원래 잘하는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뭐 제 기쁨? 이런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다른 후기 연락이 온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기쁜데, 이 친구 선생님 이번에 96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작년에 4등급 맞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잘 봤다.
그러니까 4등급에서 96점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96점 받았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96점 받았는데 이 친구가 좀 아쉬운 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을 안 곱해서 틀렸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튼 96점으로 기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92점 받았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잘 받았다는 거고요. 이 친구도 이제 92점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 친구도 92점 받았는데 여기서도 크게 변화가 생긴 지점을 살펴보자면 작년에 80점이었는데 이번에 92점이었다.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도 작년 수능 4등급에서 올해 수능 92점 받았다. 이 친구도 92점 받았다. 이 친구도 큽니다. 작년 수능 5등급 60점인데 올해 88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미적분 선택자라는 걸 감안을 해보자면 1컷이 81, 2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88점까지 올라갔다는 건 1등급에서도 중간 이상 라인에 걸친 거라 큰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어려워진 수학에서 저랑 같이 한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왔고, 그로부터 저는 좀 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저 수업에 대한 이제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확신은 크게 우선 두 가지로 좀 나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가? 이 중요하죠. 퀄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퀀티티도 중요하죠. 양적, 질적 측면이 다 채워지는 수업을 어머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퀄리티는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단계를 좀 나눠보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암기만 시키는 선생님,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전달을 잘 받을 수 있게 수업 준비까지 열심히 해오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실제로 스스로가 터득하게 해서 생각을 해서 터득을 해서 문제 적용까지 잘 시키는 선생님,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터득을 시키고 문제의 적용까지 잘 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능 수학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력을 굉장히 강하게 평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고력에서도 문제를 잘 읽는 독해력,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고력, 그 다음에 그 사고한 과정을 식으로 옮길 수 있고 답으로 실제로 끌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력, 이 세 부분과 이제 터득, 적용, 여기까지가 수업의 퀄리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충분히 제가 충분히라기보다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 퀀티티는 이제 문제의 양이 되겠죠. 근데 문제의 양도 아무 문제만 풀면 안 되죠. 좋은 문제를 가지고 양적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 설명의 자료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설명의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브로셔의 뒷면을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그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냐면 여기다 쓸까요? 이정환 연구실에서 제작한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대에서 제작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하고 그 각각의 세부 강좌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제목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전 컨텐츠는 뭐가 있냐 하면은 개념과 수능에 필요한 실전 개념과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는 개념을 씹다가 있습니다. 좀 쓸게요. 실전 개념. 요건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제일 잘 반영해서 제작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요걸 이제 재구성한 게 개념을 씹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링거라고 있습니다. 링거는 뭐냐? 얘는 주간지예요. 제가 원래 그냥 주간지라고만 말씀을 드렸다가 최근에 현장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면서 주간지 이름을 링거라고 지었는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 좋다. 이게 뭔가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링거, 주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그냥 딱 이름만 들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이정환 컨텐츠 중에 제일 우수한 문제들만 모아서 만든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 하이레벨 버전이 있는데요.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얘는 4점의 전반적인 문항들을 다 구성해서 만든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레벨 버전은 친구들이 이제 변별이 될 15번, 그 다음에 22번, 30번
위주로 제작이 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환 파이널이 있고요. 요걸 살짝 지워야겠네요. 이정환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콜라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콜라보 모의고사는 뭐냐? 제가 여기서 성함을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대치동에서 컨텐츠로 되게 유명한 수학 선생님들과 같이 만든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정한 컨텐츠에 대한 소개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대 컨텐츠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강대 컨텐츠는 제가 학생들에게 교재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재에 있는 더 우수한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친구들에게 핸드아웃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너만키라고 있어요. 너만키는 뭐냐? 이 너만을 위한 키트의 줄임말인데 얘는 고난도 주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과, 그러니까 빈출 주제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고난도와 빈출 주제의 접근을 위해 제작된 강대 수능연구소에서 만든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럭스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크럭스라는 교재는 뭐냐? 얘는 기출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게 제작이 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 페이지에는 강대 컨텐츠가 구성이 있고요. 강대 제작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써 있고요. 그거와 유사한 기출문제가 이 아래 파트에 들어간 게 크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강대에서 만든 강대 엔제가 있고요. 굉장히 야심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대 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로 어떤 교재들 측면이라면 모의고사 시리즈는 강대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컨스턴트 모의고사라고 올해 새롭게 나오는 건데 공통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대 K 모의고사, 그리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대 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압도적 1위다, 모의고사 중에 압도적 1위다 라는 평가를 받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공부 자료로 제공을 함으로써 퀀티티, 퀄리티 둘 다 만족이 되게끔 제가 잘 준비를 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컨텐츠들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제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끌고 갈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상반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파트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기말고사 끝나고 7월 중순서부터 11월 첫째 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1월 초, 12월 말에 시작하는 반은 크게 두 개의 반이 있어요. 두 개 반이 어떻게 했냐? 수학 1, 2 공통을 수업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수업하는 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선생님 미적분을 수업할 땐 수학 1, 2 수업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미적분을 겨울방학 때 수업하는 반에서는 수학 1, 2를 하지 않습니다. 수학 1, 2 한 반, 그 다음 미적분 한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학 1, 2는 몇 회 진행을 하냐? 좀 길죠? 두 개 합쳐져서 13회 진행을 하고요. 써있는 내용도 미적분이랑 좀 다릅니다. 지금 수학 1, 2 같은 경우는 실전 개념의 기출 분석의 고난도 주제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고난도 주제 분석까지 수학 1, 2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진행을 하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1, 2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고2 때까지 내신 범위로 시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미 여러 문제집을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문제집 안에는 기출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뭐라고 문제집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이게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요 기출 분석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건데, 그래 저랑 다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점짜리 위주로 기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고난도 주제 분석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1, 2가 진행이 되고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미적분은 아직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직 내신을 안 치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전 개념과 기출 분석까지 간다. 여기서 기출 분석은 어려운 3점에서부터 4점 끝까지를 다 어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 1, 2는 쭉 진행을 합니다. 3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미적분반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미적분 반에서는 수학 1, 2는 고난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요. 미적분은 고난도 주제 분석에 고난도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때 이제 하이라이트 S버전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6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기말고사 휴강 전까지 해서 수학 1, 2 미적분 전범위 고난도 문제풀이가 이어지고요.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정원 모의고사, 콜라보 모의고사, 강대 K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는 커리큘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1단계부터 여기서 나온 이 1단계 있죠? 1단계부터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1, 2반과 미적분반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미적분반이 정규반이에요. 수학 1, 2는 13회 특강 이후에 없어지는 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강은 12월 마지막 주 또는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요. 개념을 쉽다와 하이라이트 S, 그 다음에 링거 1단계 주간지죠. 주간지 1단계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강대 컨텐츠에서 제가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건 너만키랑 크럭스를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복습 테스트는 되게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친구들이 복습을 하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 수업에서 되게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습 테스트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학생들을 몰입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당일날 수업하게 될 그런 수업 문제도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풀어봄으로써 몰입을 높여줘서 1년 내내 전범위 문제 풀이 때까지 항상 테스트는 2에서 30분 정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문자 전송. 일단 학부모님들께는 다 해드리는데 학생들은 요새 내성적이고 소심한 친구들이 많아요. 벽에다 뭔가 성적표를 붙여놨을 때 막 이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학생들은 제가 상담을 다 통해서 필요한 친구들에겐 주고 필요 없는 친구들에겐 안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정규반이고 9회 예정이고요. 개강은 12월 마지막 주 또는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해서 개념을 쉽다, 그 다음 링거 1단계, 복습 테스트. 여기선 제가 지금 기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만 키는 주제별 수업이라 그랬죠. 주제별 수업은 미적분은 3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때는 기출 완성을 높이기 위해 크럭스에서 제가 일부 자료를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1단계 설명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단계는 공통 과목은 쭉 3월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고요. 정규반, 미적분은 지금 개념을 쉽다, 기출 분석이 끝난 상황이죠. 끝난 상황에 뭐 하냐? 이제 하이라이트 S 버전과 주제별 수업, 링거 주간지 2단계와 복습 테스트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1단계부터 사실을 다 같이 가야 2단계도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왜? 1단계에서 2단계를 아예 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쭉 같이 했으면 좋겠고 2단계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 컨텐츠가 어떤 게 제공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단계, 이게 중간고사 휴강 이후에 그리고 기말고사 휴강 전까지 해서 5월 초에 개강하는 건데 아까 그 미적분 수강했던 정규반 있죠. 그 정규반이 쭉 뭘로 이어지냐면 전범위 고난도 문제풀이로 이어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원 컨텐츠는 하이라이트 H 버전과 그 다음에 하이레벨 버전과 주간지 링거 2.5단계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강대 엔제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발췌돼서 친구들에게 제공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해서 2.5단계 아까도 제가 컨텐츠를 다 썼을 때 컨텐츠 양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브로셔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 강의 시간표가 겨울방학 때는 특강까지 있어서 월화수목금이 차 있지만 그 3월 이후부터는 제가 현장 강의를 금, 토, 일밖에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월화, 수, 목에는 현장 학생들이 주간과제를 풀면서 또는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더 줬을 때 혼자 고민했을 때 뭔가 애매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 뭔가 이렇게 좀 그냥 간지러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긁어줬으면 하는 부분을 따로 촬영해서 친구들에게 영상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비해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라는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친구들이 이정환 선생님 복습 영상이나 아니면 추가로 공부해 볼 만한 영상 가지고도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3단계는 모의고사 정규반입니다. 아까 정규반에서 모의고사반으로 기말고사 휴강 이후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수업 시간은 잘못 썼네요. 수업 시간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7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요. 매주 2회분의 모의고사를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에 대한 강점이 되게 뭔가를 좀 제가 민망하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수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뭐 수업을 하다 막힌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풀이, 더 깔끔한 풀이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4점짜리 문제를 제공할 때 해설지는 엄청 길잖아요. 그 해설지보다 훨씬 더 간소화해서 친구들이 실전에 100점 맞을 때 할 만한 생각들을 녹여서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오바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뭐 10분, 20분 오바는 하지만 이제 매주 2회분의 모의고사 해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환 컨텐츠는 이정환 파이널, 콜라보 파이널, 링거 주간지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 강대 컨텐츠 같은 경우는 강대 모의고사 K 일단 이게 한 세트가 있고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속품? 부속품은 좀 말이 좀 그런데 부록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K27이라고 해서 27문제짜리 모의고사가 추가로 제공이 되고 강대 모의고사 K를 더 잘 분석하고 완성도를 높일 만한 주요 문항 훈련지가 주간지가 또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건 강대 K 모의고사의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더 컨스턴트 모의고사, 공통 모의고사는 시즌에 나올 때마다 이건 애들이 풀어보면 좋을 텐데 하는 건 제가 따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의 촬영 목적 자체가 지금 이것은 수능 끝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 선생님을 1년 동안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촬영이 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연강 커리큘럼 이렇게 제 소개와 제 컨텐츠, 제 수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현강 시간표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대치동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치 두각학원이랑 대치 명인학원, 대치 비전 21 학원에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각 학원 다 수학 1, 2반과 미적분 정규반이 있습니다. 수학 1, 2 특강반과 미적분 정규반이 있어요. 일단 두각학원은 화요일날 수학 1, 2 특강, 그 다음에 토요일날에는 미적분 정규반이 있고요. 대치 명인학원은 수학 1, 2는 목요일날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정규반은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21만 이제 미적분 정규반이 없는데요. 비전 21에서 수학 1, 2가 정규반으로 진행이 되고 일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21에 수학 1, 2를 듣는데 미적분을 들어야 되는 친구가 있다 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엔 다른 학원에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적분 정규반으로 이제 쭉 갈 때는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계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중계동은 금요일날 수학 1, 2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계학림학원에서 미적분 정규반은 오후 시간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동 사과나무에서 출강을 하는데 목동 사과나무는 수학 1, 2는 수요일 저녁에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 월요일 저녁에 미적분 정규반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제 학원별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받는데 뭔가 궁금하거나 저한테 직접 뭔가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원 상담 실장님께 이정환 선생님이랑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정환 선생님께 뭐 좀 여쭤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좀 남겨주시거나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어머니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면 영상 하나를 추가로 촬영을 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강 수업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려서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소개를 다 마친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친구들 멱살 잡고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게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학 강사 이정환이었고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